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9일 일요일 오후에 잠시 닭장에 계란도 꺼내고 닭 모여주려고 잠시 나왔다가 최근 받은 질문과 관련해서 영상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분자 전지하는 시기 그리고 왜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어떠한 일에는 그 이유, 목표, 원인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복분자 전지하는 시기와 왜 그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복분자 보니까 자양강장 돼가지고 텃밭에도 몇 폭씩 심고 하기 때문에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고, 특히 이 복분자 농장에서는 뭐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한번 반복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복분자가 잘 죽습니다. 잘 죽는데 농가의 고민이죠. 복분자가 죽는 원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하는 시기와 복분자가 잘 죽는 원인. 복분자 죽는 원인은 복합적인 건데요. 먼저 복분자 전지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는요, 전지가에 가지고 자른 걸 전지라고 하는데 1년에 전지를 3번 합니다. 3번. 동절기, 그리고 그 복분자 수확 직전, 그리고 수확 직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곳 경북 상주 같은 경우 아마 전라도 정읍 뭐 이런 쪽하고는 조금 차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다소간의 수확 시기라든지 개화 시기 아마 이런 차이 때문에 나겠지만은 이곳 상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 전자에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농장을 기준으로. 복분자는 저는 그 동계 전정을 언제 하느냐, 2월 초에서 3월 초까지, 되도록이면 2월 달에 전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2월 달에. 왜? 이 왜가 중요하겠죠? 왜? 어떤 분들은 보니까 혹자는 그 전지 시기를 이게 덤불이 무성하고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8월달에 전지해라 라고 하는 유튜브도 있고 하는데, 뭐 나름 이유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통로 같은 경우에 이런 불편한 그 가지들은 혹시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한두 개 정도는 8월달에 잘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복분자는 월동과 관계돼 가지고 잘 마릅니다. 잘 마르고 그 줄기가 점점 짧아지겠죠. 마르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위에 전정을 했는데 이 부위가 점점 말라 들어온다면 한 마디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한 마디에 이런 꽃눈에서 나오는 그 결가지가 결국 복분자 5개, 6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 아주 혹한기에는 미리 잘라줬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가지가 점점 말라 올라옵니다. 말라 올라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주 혹한기가 지난, 그렇다고 너무 늦은 시기가 아닌 2월 초 그리고 2월 말까지 하시는 것이 지역 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복분자 자세히 보시면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요 한 가지 더 보시면 이렇게 요 부분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그대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부터는 죽었어요. 벌써 마른 가지가 표시나죠. 윤기가 없습니다. 윤기가 없어요. 이렇게 땅에 닿아서 뿌리를 내린 가지도 중간부 이렇게 마르는 게 복분자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건강합니다. 일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죽은 가지도 혹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 이후에 이렇게 결가지를 유인할 때 필요한 가지보다는 두세 개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는 이 한 포기에서 줄기를 6개 내지 7개 하면 좋은데, 물론 주간 거리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거의 1.5 내지 2배를 해놨습니다. 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지는 벌써 죽었어요. 말랐어요. 요거는 봄에 전지할 때 제거 대상입니다. 요 가지 중간에 말랐죠. 이것도 제거 대상입니다. 그럼 벌써 12개에서 2개 빼면 10개 남았죠. 그러면 6개에서 7개 적다가 있는데 나머지 3개 그건 또 마른 가지 찾아서 또 빼내야 됩니다. 살아있는 가지 빼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지 시기는 2월 초 그리고 2월 말. 그러면 이게 너무 늦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늦게 하면 2월달 춥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춥습니다. 하지만 아주 추위는 지나갔기 때문에 작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3월 초까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3월 중순, 3월 하순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3월 하순까지 가게 되면 뿌리에서 이제 나무를 살리려고 수분을 많이 땡겨 올립니다. 일종의 근압, 뿌리 압이 올라갈 때죠. 그럴 때 이 줄기를 자르게 되면 우리 배웠죠? 일비현상, 절단된 가지로 수액이 계속 흘러나오는 일비현상이 발생됩니다. 기공이나 수공을 통해서, 근압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수분이 빠져나온 것을 일액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비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비현상. 그럼 일비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지 시기는 2월 초에서 2월 말 그 사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지는 언제 하느냐. 이제 그 복분자가 꽃이 피고 약 한 40일이면 수확을 하는데요. 보통 이거 상주 같은 경우는 꽃이 피는 시기가 아카시아 꽃이 피는 5월 초, 사흘 말에서 5월 초부터 개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개화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화되고 나면 이 복분자는 특성이 또 바로 밑에, 지금 이렇게 자란 가지가 오래 자란 가지인데요, 이 바로 밑에 이 자란 가지가 이렇게 보시면 좀 자른 표시가 나지요. 이렇게 이런 부위 잘랐습니다. 이 가지가 오래 자란 새순입니다. 현재 지금 이 가지 줄기들은 올해 수확을 가지고요, 내년도 되면 또 요 옆으로 새순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 자람새 그냥 놔두면 쭉쭉 자라서 가지도 생기고 하는데, 이렇게 약 한 뼘 부위, 15 내지 20cm 부위에서 잘라주게 되는데요. 요 시기가 저희 상주 같은 경우는 5월 23일에서 한 26일 그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빨리 잘라주게 되면 이것도 왜가 있겠죠. 너무 빨리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금년 내년도에 딸 그런 결가지가 빨리 성장을 해서 복분자 수확할 때 이 성장세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수확할 때 불편하고 또 너무 늦게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모나미 볼펜 굵기 정도 같은 이런 줄기가 쭉쭉 자라줘야 되는데, 너무 늦게 잘라주게 되면 가지가 아주 약한 가지가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간 요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씨알이 굵고 튼튼한 그런 가지 생성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그냥 놔두고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지를 나는 생리대로 자연현상대로 놔두고 먹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르지 않고 놔두게 되면 이 복분자는 스스로 줄기를 곁가지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곁가지를 만드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 중간 부위에서 곁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지가 흥크러지고 불편하고, 이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는 잘려서 그런데요, 이렇게 곁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는 5월 상주 같은 경우는 23일에서 26일이 적당하더라. 너무 빠르면 수확 시기에 불편하고, 너무 늦으면 이런 또 그 다음에 자랄 결가지가 약하게 나오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 번째 복분자 전지. 예,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이 줄기가 이 결가지들이 이제 수확을 하게 되고 수확을 한 그 결가지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렇게 결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빼내야 되는데, 그럼 수확한 그런 줄기는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수확을 마치고 수확 직후에 바로 즉시 하는 것이 좋다. 이거 상주 같은 경우는 6월 한 10일부터 6월 한 24일, 6월 25일까지 수확을 보통 하는데, 그러면 6월 25일에서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지금 있는 이 줄기들은 다 빼내야 됩니다. 새롭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런 새순이 놔두면 그 새순만 놔두고 빨리 빼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유인한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유인하다 보면 이제 이게 8월 말 9월 초 되면 되게 흥클리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역 따라 좀 차이 나겠지만은 되도록이면 그냥 놔뒀다가 2월 초에 첫 번째 전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분자가 죽는 원인은 참 다양한데요. 간혹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복분자가 잘 죽느냐. 첫째, 복분자는 화학비료를 싫어합니다. 화학비료. 예, 화학비료는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다. 퇴비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둘째, 복분자는 그 천근성입니다. 천근성이라는 이유는 수분도 필요하지만은 배수에 아주 취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뿌리가 공기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천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수 불량지, 특히 장마철에 배수가 안 되는, 이렇게 발로 밟았을 때 완전히 죽탕처럼 질컹질컹하는 그런 땅, 장마철에 그런 땅은 뿌리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복분자 작황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 여기도 좀 죽은 가지가 보이네요. 여기 원인이 뭔지 좀 모르겠어요. 좀 죽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 거 마침 보이네요. 보이는데 이게 그 원인이 뿌리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시작되는 것들은 아마 역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병. 그리고 또 뿌리에 캤을 때 콩할 만한 그런 것이 보이면 건두암종병, 뿌리 혹병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죽는 원인이 병충해로 봤을 때 그 복분자는 그 전문이병이 많은데, 뭐 모난 전문이병, 둥근 전문이병이 있는데, 둥근 모양의 탄저병, 전문이병은 잎에만 생기고 탄저병은 잎과 줄기에 생깁니다. 이런 철에 보시면 이 마르는 것이 줄기를 통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탄저병을 의심해 보시면 되고요. 밑에서도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역병이나 그 뿌리 혹병, 이런 것을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죽는 원인, 이 그 포도 유리나방, 유리나방이 이 줄기를 가해했을 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일찍 2월 말 3월 초부터 유리나방 방제를 위해서 유기인계 계통으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미촌 유제라든지 동절기 때 이런 것들, 그리고 애니충, 애니충이 등록된 약이 애니충이 있네요. 애니충,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줌으로 해서 그 유리나방을 방지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죽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여름철 방제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이 복분자는 응애에 취약합니다. 응애가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잎은 광합성을 하고 탄소와 도화 물질이 이런 줄기나 이런 부분에 축적해서 겨울철에 월동력도 좋아지고 하는데, 월동 탄소 도화 물질이 부족하도록 일찍 뭐 전문의병이 와서 낙엽이 진다든지 응애가 와서 낙엽이 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수체 내에 저장량분이 부족해서 겨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화학 비료는 되도록 적게 해라. 그리고 배수는 잘 되게 해라. 배수 불량제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병해충 방제를 좀 실시해 달라. 복분자 보면 보통 자연농법 해가지고 그냥 막 키우는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 산입니다. 산. 이렇게 농작물로 키울 때는, 밭에서 키울 때는 방제를 안 했을 경우에 그 피해가 저절로 나타난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렇게 농한기에 제가 전지를 할 수도 있지만은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월동,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말라들어가는 현상을 되도록이면 한마디라도 좀 아껴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늦지 않도록 시기는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늦어도 3월 초까지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오늘은 복분자 전지 시기, 어떤 분의 질문이 있어서 전지 시기 곁들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복분자가 죽는 이유에 대해서 다각적인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제가 전지하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우선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 견인을 했는데요. 제가 3단 견인에서 이렇게 한 뼘 정도 그 길이에서 보통 전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 다 옆에 거 날아가고 가지런하게 한 줄로 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하기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복분자를 유인할 때 어떤 분들은 디귿자로 이중으로 덕을 세워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수확하는데 이 손이 들어서 안에 걸 따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찔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복분자는 이게 인건비 싸움입니다. 최대한 많이 따야 됩니다. 많이 따야 되는데 그 디귿자로 했을 경우에 수확하는 시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가 좋다. 그리고 복분자를 심으실 때 제가 또 내년 일부는 조금 더 한 100m 늘릴 생각인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높이도 되도록이면 키 높이를 감안해서 보통 어떤 경우는 뭐 1m 정도에서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정도 1m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1m 한 40 정도 됩니다. 1m 이렇게 높여주면 요 높아지는 만큼 따는 면적이 더 늘어난다. 그럼 즉 수확량이 늘어난다. 대신에 높여줬는 만큼 뭘 해야 된다? 이렇게 1항과 1항 사이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2m 10에서 2m 20을 했습니다. 좀 넓혀줬다. 높이는 대신 넓혀줬다. 그래야지 그 일조량 체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복분자가 좀 많이 수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복분자 수확, 복분자 전지죠. 복분자 전지 시기, 그리고 복분자 나무가 죽는 이유, 그리고 방제 방법, 이것은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괄적으로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겨울철 요즘 감기가 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네요. 겨울철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파란 하늘처럼 많이 웃는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